네, 방금 소개받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장 유승입니다. 이 시간대가 제일 불리한 시간대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해보니까. 밥 먹고 배부른데 좀 있으면 여기 불을 꺼주면 이제 좀 살짝 어두침침해지면서 배가 이제 차면서 이제 또 그 봄, 가을이 그 식곤증이 특히 심한 시기다 보니까 제일 불리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졸립게 해드리고 그 자리를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요.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종시 응급의료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2022년도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22년도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22년도 보고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21년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맞지 않는데 저런 내용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종시가 지금 응급의료 관련해서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추세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우승열 선생님이 발표한 것처럼 저희는 지금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응급의료 현황 보고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3년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 결국 내용은 22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뽑아서 23년도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요.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저 센터장 저와 우승열 선생 이렇게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황 보고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이는 것처럼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에 있는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이 도와줘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울산의 김기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많이 돌려주시고 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분석하게 된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결과는 지역사회 단계,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로 어떤 내용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일까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는 세종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는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구가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읍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접하던 분들과 지금 새로 청사에 오는 사람들, 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으면서요. 그리고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계속 인구는 점점점 줄을 거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을 거로 2045년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지금 지자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세종시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지금 저기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그리고 NK 세종병원이 개원을 해주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그 요구도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외로 불가피하게 이동했었던 것이 그동안에 이동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역의 완결도가 떨어지다 보니 지역 의존도가 인근 지역으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보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 인프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병원 전 단계 쉽게 말해서 소방, 응급 상황에서 구급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좀 설정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분석은 네디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기간 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는 확정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3년도, 23년도 데이터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 22년도에는 21년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의료기관은 대전에 산다고 해서 대전 병원을 모두 다 이용하는 게 아니죠. 서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분들은 세종 의료기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전으로, 청주로, 천안으로도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KTX를 타고 서울로도 가죠. 그래서 그게 환자의 주소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기관의 소재지에 따라서 분석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했었고,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세종은 응급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과 NK 세종병원을 분석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기관이 유일하게 응급의료 기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관 소재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 두 기관에 너무 큰 짐을 쥐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활 권역은 북부, 동부, 남부 권역으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유출이 많다 보니 그쪽 어쩔 수 없이 의존하고 있는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를 한 생활 권역으로 해서 세 권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1,975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36,772명. 아마도 내년이 되면, 이제 올해 22년도 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면 계속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역사회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응급의료를 서비스를 요구하는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역사회 단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다른 지역, 전국 데이터를 보시면 전국은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 60대 이쪽이 주요 인구를 구축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세종은 좀 더 젊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더 많고요. 소아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마 근데 10년, 20년이 후가 지나면 여기에 밑에 있는 이 피크가 위로 한 단계씩 올라갈 거를 준비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아 위주로 수요가 많겠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중장년층의 그리고 노년층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종시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동부, 남부 권역으로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남부 쪽에 이렇게 초록색을 하고 있는 남부 쪽에 인구가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부와 북부는 조금 남자 비율이 많고, 그리고 북부, 동부, 남부 봤었을 때 소아 연령대가 남부가 확연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북부는 완전히 반대죠. 이쪽에 고령의 연령층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적 접근성이 서로 다르고 북부는 천안 쪽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응급의료 정책이 결정돼야 될 수 있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 두 응급의료 기관을 가지고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결국에는 생활권역에 의해서 지금처럼 여전히 이제 세종 자체에서 환자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북부는 어쩔 수 없이 천안권으로, 동부는 어쩔 수 없이 청주권으로 계속적인 환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제 응급실 이용한 현황을 보시면 인구 10만 명 등 응급실 내원 현황을 보시면 전국 데이터하고 다르죠. 지금 밑에 있는 이 주황색이 소아인데 소아가 노인보다 더 거꾸로 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 데이터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3대 중증 응급질환 발생률을 보시면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아무래도 3대 중증 응급질환이라든지 28개 응급질환들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떨어집니다. 발생률이 떨어지는 거지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인구 분포를 보셨듯이 지금 30, 40대에 40, 50대 그쪽에 피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인구가 10년, 20년 세종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을 필요로 하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이나 28개 중증 응급질환 발생률은 다른 지자체를 쫓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령의 그 인구가 많은 그런 도 단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증 응급질환 환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장 젊으니까요. 시 중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현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 1, 20년을 대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겠구나라는 게 아마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구급차 배치 의료 인력 현황을 보시면 딱 특광역시와 도단위와 그 중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세종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분포에 따른 이제 배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면적당 배치를 해야 되냐 거기에서 걸리게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 중간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의료 기관은 어쩔 수 없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할 수밖에 없고 인구 대비 인구가 계속 선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2개 기관이 계속 남게 되면 계속 의료기관 현황은 저기에서 숫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할 수 있겠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기관 현황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구로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좀 거기하고 비슷하지 않나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상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고려를 했었을 때 이용자는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되는데 아직 병상수와 그리고 병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내부의 그 환자 구성비와 친화도를 보시면은 세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친화도나 구성비를 무슨 얘기냐면 세종에 있는 환자들이 세종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내 수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20년도 데이터입니다. 자, 21년도에는 이거를 분석을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관내 수용률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적으로는 이런 요구도들이 있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는 병원이나 그 인력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의료기관의 전문의나 전공의 뭐 그런 간호인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얘기하는 거는 세종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의료기관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두 의료기관이 얼만큼 있는가를 그걸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 전 단계입니다. 자, 구급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나 3대 중증이나 28개 중증 응급질환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병원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119 구급차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받은 환자들이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은 100명의 심근경색 환자가 몇 퍼센트가 119를 이용했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인구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세종은 구급차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소방의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인가? 북부나 동부 쪽은 그 소방의 접근성이 괜찮은가? 남부는 너무 병원이 가까워서 그런가?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해보는 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역시 3대 중증 응급질환의 구급차 이용률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급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비슷한 데가 광주죠. 근데 광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119를 사용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인근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타스 분류에 따른 중증도에 따른 119 이용률인데요. 역시 이것도 중증 환자들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보면 케이타스 4등급, 5등급 환자도 역시 낮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남부권역은 접근성이 비교적 세종충남대병원이나 NK 세종병원이 좀 가까이에 있어서 접근이 쉬워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NK 세종병원이나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은 119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는 편이고 직접 갈 수가 없는 청주권이나 천안권이나 대전권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119를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일단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시 해석에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교 평균보다 조금 더 심정지 환자한테 도착하는 119 대원분들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차이는 불과 1, 2분 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예후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늦게 도착하는 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년 데이터는 이렇고요. 제 기억으로는 20년 데이터를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20년 데이터는 오히려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내 이송률하고 관외 이송률입니다. 남부권역 같은 경우는 관내 이송률이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18, 19, 20년도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외 이송률이 점차적으로 쭈루룩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권역과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자기의 생활권역으로 대부분 여전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이 다 남부 권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시에서 점차적으로 인구의 분포가 동부 북부 쪽으로 더 시가 커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응급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될 텐데, 그 동부와 북부를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 단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응급의료기관에는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는 3대 중증 응급 환자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를 본 것과 같이 역시 구성 비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왔었을 때 입원 치료 제공 소요 시간은 어떤가? 늦은 편이 아닙니다. 빠른 편에 속하죠, 오히려. 자, 다행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쭉 보시면은 울산과 같이 굉장히 빠른 지역도 있지만, 대구나 광주, 전북, 그런 이제 부산, 특권역시들은 어쩔 수 없이 입원 치료가 오히려 늦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을 아울러야 되고, 대구는 경북을 아울러야 되고, 부산은 이제 경남 쪽을 또 환자를 다 들어와야 돼서 아울러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원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공주나 논산 그런 쪽에, 아니면은 그 북부 쪽에서 천안 쪽으로 빠지던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세종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입원 치료 제공 소요 시간이, 쉽게 말해서 입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점차적으로 느려질 거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개 중증 응급 환자의 입원율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자, 도단위는 자체적으로 수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증 응급 질환들을 대부분 특광역시로 환자를 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따질 때는 전남 같은 경우 64%인데 그 중에 55.5%만 입원을 보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버해서 수용하고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데들이 다 자기네 수용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그만큼 저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더 오버해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세종은 점차적으로 입원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 간 전원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방에서 이 두 개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접근성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부나 동부 쪽에서는 알아서 천안이나 청주 쪽으로 잘 이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관내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남부 쪽에서는 대부분의 수용 가능한 환자들은 두 병원에서 수용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관내 이송률은 유지되고 있을지언정 전원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전원에 의해서 환자가 계속 여기저기로 가는 것들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 내 사망률도 낮습니다.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사망률은 낮습니다. 근데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평균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5.67 정도 되는데 사망률이 의료기관에서는 3.44. 그 얘기는 중증 환자들이 아직까지는 외부로 더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9 이송 환자의 병원 간 전원율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위에 있는 점선이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송을 그 119에서 이송했는데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데들은 대부분 저기 보이는 것처럼 도 단위에 있는 자체적으로 수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회조사를 한 것 중에 보건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한 부분을 발췌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응급의료기관 이용 실태라고 해가지고 20년, 22년도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세종에서 이용을 하는 비율이 86.1%에서 88.2%로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이용을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세종시 외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치료 효과와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응급 의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료 전체에 대한 세종 의료 전체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응급 의료 쪽에서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찌됐든 세종 자체적으로는 아직 세종시 내에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이쪽 의료와 관련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세종시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 대상자 주요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냐면 정부 청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인근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환경 때문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세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족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두 응급의료기관이 없었었던 상황을 보시면 그때는 모두 다 대전으로, 천안으로, 청주로 가야 됐었던 환경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훨씬 더 개선된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불만족들은 그런 유입된 인구들이 불만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역시 대전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많고 그런데 그 다음이 서울 경기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신뢰감과 전문 인력을 찾아서 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응급의료 쪽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승여 선생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세종시 응급의료 지표를 저희들이 나름 이거는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삼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내 수용률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두 응급의료기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의 90% 가깝게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비교를 했었을 때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 한순간에 1, 2년 안에 그게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축하는 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구성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 플랜을 뭘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하지만 앞으로는 중장년층, 노인층을 타겟으로 하는 응급의료 체계가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남부가 요구도가 높지만 인구가 확장되고 지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북부 그리고 동부 쪽도 그쪽에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추후에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관내에서 완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 보완이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수용할 수,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관내 수용률은 역시 계속 지속적인 목표로 해서 수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역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다 수용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제 아까 보여드린 그 수치가 거의 피크이지 않을까, 현 수준에서는 더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에 빨리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누군가는 분석을 하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체계 구축이 돼야 되고, 거버넌스가 확립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 그리고 변화되는 인구 구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